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긴 미국 LA 산불. 특히 보험사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죠. 사실 보험사들은 이미 이 지역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 리스크가 커졌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주택도 다수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업계의 리스크,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보험업계는 어떤 생각인지, 또 고객 입장에서 앞으로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보험 기후위기를 듣다라는 책의 저자이자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이신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미국 LA 발이 엄청난 화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뉴스가 외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 그 DB 손해보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손실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번 화재 또 보험 시장 영향 전체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놀라셨어요? 예, 그 LA 산불이 굉장히 커졌죠. 최근에 일전에 그 교황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신은 늘 용서를 한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를 한다. 근데 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기후가 점점 변화가 되면서 기후 온난화라는 말은 저는 좀 별로 이제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따뜻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보다는 이제 기후 고열화, 열대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아 이게 조금 위험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LA 산불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래 그 캘리포니아가 그 로키 산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온 그 건조한 날씨를 그럼요.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면서 불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나고,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추산은 안 됐어도 1992년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했던 그 허리케인 앤드류, 그 정도 급이, 아마 추산은 경제적 피해가 추산은 정태 안 됐어도 그 정도로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적 피해가 그 정도로 크면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왜 이제 사전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아서 손실을 보전하는 게 보험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어느 정도 보험 물건을 받았는지 그거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막 추산한 거 보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 입장으로서는 뭐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겠지만 굉장히 손실이,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예전처럼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서 파산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그동안 학습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잘 책정해 왔어요. 그리고 위험이 너무 크면 보험을 인수를 거절한다거나 지금 보험을 인수를 하지 않거나, 또 보험을 인수하더라도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갖고 있는 그 위험을 다른 보험사에게 또 전가를 해서 보험을 분산시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놨으면 보험 그 손실금은 좀 작아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그거를 한 개 보험사가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께서는 보험 시장 붕괴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예. 거군요. 그 보험 시장 붕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핵폭탄급으로 완전히 터져버렸을 때, 아무 네. 조치를 안 했을 때 붕괴인데, 다만 문제는 인슈런스 프로텍션 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험 보장 갭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손해액이 이만큼 났는데 그중에 10%, 20% 어느 정도 보험금으로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 갭이, 그게 늘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 상품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 뭐 얼마까지 지급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근데 게. 만약에 100억의 손해가 나는데 거기에 보험에 들어간 게 10억뿐이 안 된다. 그럼 90억이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게 그 유럽의 보험감독청 이런 데서도 한 7, 8년 전부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 안 받게 되면, 보험 인수를 안 하게 되면 보험이라는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보험 시장이 붕괴된다. 그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그래요. 다만 문제는 보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LA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 피해 규모가 커서 아마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피해, 이런 정도의 어떤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금 지불을 좀 거부할 명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컨대 약관상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음. 그건 안 주게 되면 그 법적 문제가 생기고요. 네. 계약상의 그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담보력이라는 거 보험회사가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본력이 딸려서 못 주게 되는 경우 나는 파산해 버리는 거죠. 사실 보험이라는 게 처음에 해상보험부터 시작됐지만 1966년 9월 1일 날 이제 런던 대화재 그레이트 파이어가 있을 경우에 이제 화재가 막 났지 않습니까? 런던 3일 동안에 4분의 3이 다 타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화재 보험이라는 게 상륙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이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들어오게 된 게 화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보험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1835년일 겁니다. 뉴욕에서 대화재가 납니다. 거기서도 그 당시에는 뭐 소방서도 별로 없었고 12월 달인가 불이 났는데 허드슨강이 또 얼어서 불로 끌 수도 없는 상황. 그때 당시에 보험사가 뉴욕주에 26개가 있었는데 23개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적이 줄도요. 있었군요, 예. 실제로.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1871년에 시카고에서도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요. 예. 거기 일어나서 더 이상 목조 건물이면 위험하다. 그래서 시카고 건축학파가 그때부터 생기고 그때도 보험사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시카고에. 그래서 그 당시엔 재보험 이런 그때는 기능도 뭐 없어. 보험회사도 설립 기준이 일반 회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력도 그랬군요. 약하죠.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보험사들이 와갖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비인가 보험사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어감이 안 좋으니까 서플러스 라인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 서플러스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상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그래요.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LA 이제 화재의 경우 주택 보험을 들지 않은 아마 그 할리우드 쪽에 뭐 굉장히 부자들은 다 들어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안 든 경우는 정부 보험 뭐 페어 플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품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를 하면 그것도 그 갭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그게 정부가 나서는 거죠. 네, 정부가 나서서 조금 도와주는데 그것도 아마 보험료가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위험이 크면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험사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좀 도입했던 거예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 나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지진은 재보험을 최종적으로 다 담보를 해주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는데 한계가 있죠. 예. 그래요. 이게 사실 뭐 LA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기후 피해라는 게 실제하고 있다는 거 아마 거의 대부분 느끼실 것 같고 책도 요즘 쓰셨더라고요. 근데 뭐 독감 또 이 건강 관련된 보험 뭐 또 이번 설 연휴에 기록적인 폭설 이런 게 다 사실은 보험과도 관련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험업이 이상기후라는 리스크 맞닥뜨린 상황.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상당히 네. 우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 기후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가 한 2014년, 13년부터 막 떠들기 시작했는데 교수님께서 예. 10년 이상 참- 되셨군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먼 나라 이게. 그래서 재작년 정도만 돼서야 드디어 재작년. 예, 그렇군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조금 경종을 좀 받았는지 기후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이로 인해서 과연 보험업이 어떻게 뻗어나갈 건지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예컨대 조금 보험이라는 게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수요 쪽에 한계가 있고 보험 공급 쪽에 한계가 있어요. 보험 수요의 한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 내에 보험 그 사람들한테 맞는 보험 상품과 인원 보험 수요가 충분히 일어나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보험 그때는 리스크가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근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미래를 그렇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럴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소득이 없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게 보험 수요의 한계거든요. 그다음에 충분히 소득이 되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해. 그런데 시장에 자기한테 맞는 보험 상품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의 기술적 한계라는 것도 있고요. 보험이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험 공급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요의 한계는 지나갔고 보험 공급의 한계. 사람들이 충분히 리스크가 크니까 보험에 가입해. 인식도 되고 보험료도 돼.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걸 받으면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를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뭐 폭우가 왔다. 그런데 요새는 매년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초 통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결국 보험업계가 좀 이쪽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스터디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일단 첫 있네요.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인식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데 너무 리스크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기후 리스크는 그동안 다른 리스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 아까 말씀드린 보험 프로텍션 갭이 그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연휴 직전에 그 국내 뭐 대표 이 손해보험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임직원들한테. 근데 그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 영어로 이제 캣본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난 채권 이게 되겠죠. 이런 게 이미 90년대부터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상품을 구입하고 재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 한국에는 아직 도입돼 있지 않다라고 그쪽이 제가 임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한국은 왜 이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한 게 대재해 채권입니다. 카타스트로피 펀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자본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거 뭐냐면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들이 자기가 여러 보험 물건을 받았는데 담보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키우거나 재보험을 붙여야 되는데 충분히 그거를 넘는 리스크는 자본시장에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채권을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뿌려서 거기에서 소화를 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할 그 의지라고 보는데 일단 자본력이 안 됩니다. 그 시장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 큰 대재 채권을 발행할 정도면. 두 번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손해보험사라고 하지만 일반 손해보험보다는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 위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화재, 해상보험은 그 마켓시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물건을 재보험으로 붙이면 됐지 큰 재해 재난에 대해서 그게까지 나가려고 할 생각은 아마 갖지 않았기 때문에 캐터스트로피 본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잘 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갖춰갖고 그걸 운영할 그거보다는 뭐 다른 보험 쪽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아까도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이 기후 위기가 어떤 좀 시장을 새로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한국이 워낙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이 뭐 교수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를 찬찬히 더 본 다음에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시장이 있다고 해서 벌컥 들어가다가는 보험사도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보험료를 이제 책정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그다음에 자본력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장 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관심 있을 텐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그러실 텐데 내 보험료 올라가는 거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후 변화에 인해서 이제 재해, 기후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가입을 할지 안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 걱정은 없으신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는 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공기가 악화되면 자기 몸의 건강 상태가 안 되고 의료를 많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로 올라갈 수 있죠.
화재는 어떻습니까? 사실 2년 전인가 네. 그 강원도에 화재 났을 때 그 제 아는 분 집이 다 탔어요. 그냥 예. 이런 경우 예. 이런 일을 예. 을 그게 과연 뭐 불이 어떤 경우로 일어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방화냐 아니면 실화냐 뭐 방전이냐 그게 아,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지 여하튼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보험료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예. 보험의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페어 플랜 그 네. 캘리포니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최근 이런 공공보험이 발표됐습니다. 그죠? 경기도에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는데요. 교수님 이 소식 네. 보셨습니까? 예.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다만 그 교수님이 운영 좀 어드바이스 하셨나요? 예. 그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그게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자기가 질병으로 났는데 이게 기후 때문에 일어나서 그 돈을 또 탄다. 그렇지 않겠죠. 예, 일단은 스타트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연속성 있게 꾸준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선 기후 쪽에 경기도가 나서서 정책보험으로서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의무화시키거나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지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기후라는 것을 통해서 기후보험을 경기도가 먼저 스타트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고 그래요. 평가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너무 보험료가 높다. 근데 아마 이런 보험에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뭐 높은 분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경기도는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36억 원 정도 보험료로 책정해서 지급돼 주는 것 같은데요. 음 1년을 해 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요번에 인제 보험사들이 컨소시엄 이뤄 갖고 뭐 입찰을 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상세히 추후 보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보 음.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보험을 정책보험으로서 스타트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아, 예. 결국 지속 가능성이 이제 네. 재원의 확보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렇죠. 예. 중요하다라고 제가 보시는군요.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발도 있었고 다른 보험과 이게 또 충돌되고 중복보험 아니냐 이런 아, 불만도 있었고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하여간 기후 변화가 이 큰 재난이라고 하지만 이게 미치는 피해는 분명히 지역별 또 소득 네, 계층별로 그렇죠.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공공보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나 지역별로 어려운 분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보험업계에서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 경기도와 같은 사례처럼 이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전통시장 거의 자판 깔고 있는 상인들 그럼요. 네, 정말 힘듭니다. 폭염, 한파, 폭우 맞습니다. 그러왔을 때 그분들은 보험 수요 한계 때문에 소득이 없는데 무슨 보험에 가입합니까? 그런 분들을 정책보험으로서 충분히 커버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기후정의라고 생각되고요. 음,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환경보호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보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보험처럼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이 있고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몸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암 났을 때 사망했을 때 얼마 줄게 미리 보험금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정액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액이 발생되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손보험입니다. 음, 그래서 기후 리스크 같은 경우에 재난, 재물, 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을 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실손으로. 그런데 기후 리스크 같은 경우 한번 발발을 하면 손해액이 무지하게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험 보장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구냐? 우리 국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형 보험이라고.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와갖고 3일 동안
무지하게 왔어. 또 폭염이 왔어. 그래서 그 열대야가 며칠 이상 지속돼.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 파라메트릭 그 지수가 일어나면 바로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바로 그 즉시 지급합니다. 아, 2016년에 구마모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뭘 조사했냐면 야 정말 필요했던 게 뭐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랬더니 사후 복구 비용 이거는 차세부 문제예요. 사전에 자기가 지진이 났어. 그래서 당장 우리 애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먼 친척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는 거야. 휘발유값이 없고 하루 잠잘 숙박비가 없고 단지 100만 원, 5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에 피해자 긴급 재난과 같은 그렇죠. 거군요. 예, 긴급 재난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동경 해상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지진 그 지진이 6 이상이 났을 때 리터기든 6 이상이 있을 때 100만 원씩 다 주는 거야. 그게 파라메트릭 보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게 되면 당장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 보험 시장은 일본 같이 아니요, 지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많이 예,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이 좀 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참 늦네요 이런 면에서.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건 보험이 아니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몇 사고가-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벤트가 났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게 이게 실손 보험 원칙에 맞냐? 아하.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보험 요율의 문제고요. 요새 그 최근에 뭐 하나는 뭐 허용을 해준 게 있는데 항공기가 늦게 지연 출발했을 때 2시간 이상 내면 얼마씩 주는 거. 뭐 이런 아하. 거는 좀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금융위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기후 대응 기금이 있습니다. 2조 4천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잘 쓰고 있죠. 근데 사전 예방 비용과 사후 복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후 복구 비용에 거의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복구 때까지. 그럼 그 사후 복구 비용의 일부를 떼어서 사전 예방 비용으로 옮겨서 그거로 보험을 다 가입시켜 주자. 그래서 한 100억, 200억, 뭐 많게는 300억까지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보험을 다 파라메트릭 보험 다 들어주면 저소득, 전통시장 뭐 이런 자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들어주면 폭염으로 왔어. 그래서 3일 동안 뜨고 그분들한테 기상청에 뭐 폭염 몇 도 이상이 3일 됐다. 다 주자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러면 그분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또한 불확실성 면이 제거되죠. 나중에 사후 복구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거를 사전 예방 비용으로 100억, 200억 딱 책정해 놓으면 매년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보험사들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도입해보자 계속 주장하고 다닙니다. 네, 아니 상당히 지수형 보험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런 뭐 피해 이런 재난 피해 이런 거 생기면은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거니 말 거니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맞습니다. 정치권이 네. 공방을 벌이는데 그런 거 이전에 좀 더 이런 합리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네. 훨씬 더 사전적으로 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덜 되잖아요. 이런 거에 가입돼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더 좀 추가로 하실 말씀 있다면 주시죠. 예. 기후 리스크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 마시고요. 이제 3원, 4원 이것도 없어지고 장마라는 말도 없어지고 그럼요. 그리고 커피값도 계속 올라가는 그럼요. 그런 게 다 기후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그래서 업계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전체적으로 기후에 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업계는 그 자기가 하는 본업 보험을 통해서 기후 보험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국민한테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상우 서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